자, 그러면 중학생에게 다가온 2028 개편이죠.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해당합니다. 그쵸? 2024년 중학생부터 해당되는 이 대입 개편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벌써 2024년인데 왜 아직도 22년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이 교육과정이 현재 뭡니까? 네, 개정교육과정이 22년도에 고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연수가 지원되고요. 여러 가지 후속 지원이 시작이 되고요. 또 초등학교에 적용이 시작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우리 내년부터 중고교에 적용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이어지게 되죠. 내년부터 전체 고교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자, 교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서책형 교과서가 있는데요. 이 교과서도 일부 유지가 되겠지만 내년부터 해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조금씩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책이 아니라 태블릿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겠냐라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학부모 단체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는 도입되지 않고 그 위의 학년부터 조금씩 도입이 될 예정이에요. 즉 정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학 같은 과목부터 들어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맞춤형 교육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30명의 학생들이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맞춤형 교육이냐고 할 수 있겠냐. 그리고 현재 이 기술과 다양하게 변하는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AI 교과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것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조금씩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입 체제에 대해서 2028 대입 방안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정보교육의 시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 과학 등 선택 과목, 즉 전문 과목이 신설될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IT 영역이 되겠죠. 또 인공지능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학과 과학이 연결이 안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직결되지도 않죠. 그러면 직결되는 과목이 뭐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수학 쪽에서는 이산수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분과 적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 빠진 내용들이 그냥 휘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으로 신설되거나 또는 기존의 심화 과목에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또 순증될 예정인 인공지능이라든지 IT 첨단학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과목들을 잘 주시해뒀다가 수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을 해보는 것이 앞으로 입시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 확대되는 거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변환되죠. 그리고 3학년 2학기, 즉 마지막 학기가 진로 연계 학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밑에서 설명드리지만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는데 너 뭐 하고 싶어? 뭐에 관심이 있어? 뭐가 재밌겠니? 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을 언제 해야 되겠어요? 중학교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역할이 중요합니까? 이제는 중학교 3학년의 담임 선생님의 역할도 덩달아서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자,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 시작이 될 거고요. 204단위가 192 학점으로 변경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입제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인데 우리가 학점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대학교죠. 우리가 뭐 1학점, 2학점, 뭐 3학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서 그 과목에 항상 학점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패스 올 페일 과목도 있었고 또는 그 학점에 따라서 내가 뭐 A, B, C 이런 석차를 받을 수가 있었죠. 성취 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고등학교에 당겨온다는 뜻이에요. 자, 말은 굉장히 거창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배우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자,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학생이 이제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92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가 되겠죠. 자, 우리가 대학생들은 3월 달에 개강하기 전에 항상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뭘까요? 수강 신청이죠. 보통 2월 말에 3월에 개강하면 2월 말부터 해서 저희가 수강 신청을 진행합니다. 그게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그 전주에는 예비 수강 신청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리 앞서서 어떤 과목을 듣고 싶니?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연차에 따라서 조금 더 발전하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운영하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교실 단위의 행정이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실을 보면 앞에 선생님 계시고 뒤에 칠판 있고 그리고 오른쪽을 한번 보면 이 교실 앞문이 있기 전에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시간표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반에 맞춰서 교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에 맞춰서 교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학생에 맞춰서 과목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학점 이수를 거쳐서 졸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물론 우리가 개편이 되어도 담임 선생님의 어떤 개념은 그대로 갈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세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졸업 조건이 있고요. 수업은 당연히 다양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자, 고교 학점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3가지 정도가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학생이죠. 내가 고교 학점제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학교에 경쟁력 있는 심화된 과목을 만들어서 두각을 보여야 하잖아요. 참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들을 학생이 있느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학생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누가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트렌디하게. 세 번째는 뭐냐면 학생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가르칠 선생님까지 준비가 됐는데 교실 과목이 늘어나는데 교실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 다양한 준비 사항들이 돼 있느냐, 노하우가 있느냐라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내신 성적인데, 자, 고교 학점제라는 게 뭡니까? 나 혼자서 내가 2-3명의 아이들만 데리고 오더라도 과목은 많아졌으니까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등급에서 불리함을 얻지 않으려면 우리가 절대평가로 내가 한 만큼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요것은 도입을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제약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파랑 색깔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빨강 색깔이 있고 2022 개정교육과정, 즉 중3 친구들이 내년에 갖게 되는 과목의 수입니다. 즉 46개 과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65개 과목이 되니까 한 20개 과목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과 그 학교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이 준비가 되지 않은 학교들은 학교별로 권역별로 다양한 시도를 할 겁니다. 즉 온라인 수업을 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특별한 강좌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학교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과목 수가 많아졌는데 그 배경에는 2015에 없던 융합 선택이 새로 신설이 됐죠. 그러면 융합 선택이고 뭐고 다 무엇이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통 과목은 뭐고 선택 과목은 뭐냐 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과목은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을 함양하고 학문의 기본 이해를 다진다는 건데, 즉 너가 고등학생이면 반드시 들어야지 라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 선택 과목은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교과를 공부할 건데 그 학문별로 이게 바로 주요 학습 내용이야 라고 배우는 거고, 이게 바로 수능의 출제 범위가 되기도 하죠. 자, 진로 선택은 우리가 교과별로 일반 선택에서 교과를 배웠으면 심화 학습을 하고 진로 관련해서 조금 더 파고드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 내에서 또 교과 간의 주제를 융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서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없죠. 이 개념과 또 다른 개념을 연결해서 연합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 면으로 융합 선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고교학점제에서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순서가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 주시면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미적분 2를 배우고 싶으면 그 전에 미적분 1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과목의 위계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 것들만 맞춰주시면은 문제가 없으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대한 표가 개정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성이세요. 자,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순으로 쭉 나와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국어 2가 있고 일반 선택의 과목이 조금 변경됐어요. 지금까지는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이 있었죠. 그리고 문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목명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국어라는 과목은 이번 교육과정 편성에 큰 하이라이트는 못 봤죠. 자, 하이라이트는 누가 받냐면 바로 수학이 되는 겁니다. 자, 기존에 수학상, 수학나라는 명칭이 공통수학 1, 2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름만 사실 바뀐 건 아니고 내용이 조금 바뀌고 순서가 달라지고 없던 단원이 새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어서 설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선택을 보시면 자, 기존에 수학 1, 수학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명칭이 대수와 미적분 1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진로 선택에 보면은 기하, 미적분 2 이렇게 있고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이 신설이 됐어요. 이런 구성입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되고 특히 수학에서 이 일반 선택 과목만 수능 범위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에 휩싸이는데 이것도 뒤에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존재하지를 않았고요. 사회과 과학은 이번에 통합 수능이라고 해서 문이과의 구분이 완전히 폐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그러니까 통사 통과를 모든 학생들이 다 응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공통 과목은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1 때 배우는 이 과목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라니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사회 과목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과학 과목이 좀 재밌는데 보시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물1, 물2, 뭐 생원, 생투 이런 식으로 나눠졌었는데 조금씩 분화가 됐어요. 즉 일반 선택 보시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 다음에 투 과목, 우리가 심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렇게 나눠졌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자, 물리학이 역학이 있죠. 그리고 전자기와 양자, 뭐 맥스웰 방정식 나오고 하는 그런 비역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 에너지까지 요 세 개가 물리학 어떤 투 과목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듣는 건 선택해서 듣는 건 여러분의 자유가 되겠지만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화학, 반응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학 과목에 해당이 되겠죠. 이어서 세포 물질 대사와 생물 유전이 있어요. 얘는 이제 생명과학의 심화학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구 시스템과 행성 우주과학이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지구과학의 심화학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2028 대입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은 선택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단순히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결정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대입을 바라보고 그 결정을 하고 있는데 대학이 앞으로 바라볼 것은 그 성적이 어디서 나온 성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체제가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과목을 선택을 할 건데 왜 이 과목을 선택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 색깔 과목들이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상태에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사회의 융합 선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행질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행질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누가 들을까요? 고고학과, 지리학과, 경영학과, 관광, 경영학과 굉장히 제한되죠. 이 4개 전공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평가가 유지되는데 이런 과목을 듣는 게 맞을까? 우리는 이런 과목들을 소인수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게 수강하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불리함을 최대한 없애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절대평가,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9가지 과목이죠. 사회과 6개 과목, 과학과 3개 과목 합쳐서 총 9개의 과목인데 이 친구들은 절대평가로 유지가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것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봤을 때 우리가 수능은 이제 어떻게 변경되냐라고 하면 현행은 우리가 국어 같은 경우에도 선택이 가능했죠. 수학도 선택이 가능했죠. 탐구가 그야말로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이었는데
우리가 2028 수능, 즉 중학생부터는 제2외국어 한문을 제외하면 모두가 똑같은 수능을 치게 됐다. 이런 상황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으로 본다는 것 외에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국어도 그렇지만 탐구도 그렇지만 특히나 수학이 정말 눈에 띄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수원수투는 이름을 조금 바꾸고 나왔다고 쳐도 지금 보면 미적분과 기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정말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 내용을 강조를 드립니다.